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자산으로 여생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오늘은 왜 노년에 더욱 신중한 소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소비의 함정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입의 단절과 긴 노후 기간. 은퇴는 곧 정기적인 수입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있다 하더라도 현역 시절의 수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60세에 은퇴한다면 앞으로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긴 세월을 한정된 자산으로 버텨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 지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만성질환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본인 부담금, 간병비, 비급여 항목 등을 고려하면 의료비는 노후 자산을 급격히 소진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항상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가 상승의 지속적인 압박입니다. 매년 물가는 오릅니다. 지금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10년 후에는 15,000원, 20,000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연금이나 저축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무리한 지출을 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지출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비는 한순간에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친구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 선생 말이야, 아들한테 집을 사줬다더라고. 서울에 30평짜리. 우리 며느리 친정에서는 손주 대학 등록금을 다 대준대. 최 사장 손자가 미국 유학 간다고 해서 1년치 학비를 보태줬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편이 불편해집니다. 나도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손주한테도 아이패드 사줬어. 요즘 애들은 다 쓴다잖아. 며느리 생일인데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어치 줬지. 손녀 학원비 좀 보태주고 있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문제는 이런 소비가 계획에 없던 지출이라는 점입니다.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이 나가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올해 손주에게 아이패드를 사줬다면 내년에는 더 큰 것을 기대하게 되고 생일 때마다 비슷한 수준의 선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남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의 경제 사정과 우리 집의 사정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10억의 자산이 있어서 억을 써도 괜찮지만 우리에게 5천만 원밖에 없다면 1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전하는 것이 더 값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의 월 예산 안에서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지출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부모님이 노후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면 결국 자녀들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할인의 유혹에 빠지는 소비입니다. 오늘만 50% 할인, 회원 특별가 10만 원. 지금 구매하시면 사은품 증정, 마트나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보는 문구들입니다. 할인이라는 말만 들으면 마치 돈을 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은퇴 후에는 이런 할인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되고 쇼핑 자체가 일상의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 어르신이 홈쇼핑을 보다가 오늘만 특가라는 말에 꼭 필요하지 않은 안마의자를 15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원래 300만 원인데 반값이니까 150만 원을 번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필요 없는 물건에 150만 원을 쓴 것입니다. 그 안마의자는 몇 번 사용하다가 빨래 거리가 되었고
공간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대량 구매입니다. 10개 사면 30% 할인이라는 문구에 화장지 열묶음을 샀지만 실제로 다 쓰는데 1년이 넘게 걸리고 보관 장소도 부족해집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분 한꺼번에 사면 한 달치덤이라는 말에 30만 원어치를 사지만 막상 먹다 보면 효과가 없거나 맞지 않아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진짜 절약은 안 사는 것입니다. 50% 할인이어도 필요 없는 물건을 사면 100% 낭비입니다. 구매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할인이 없어도 이것을 살 계획이었나? 이미 집에 비슷한 물건이 있지 않나? 이것을 정말로 사용할 것인가? 대량 구매도 신중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은 소량씩 자주 사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사시는 경우 대용량 제품은 다 쓰기 전에 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인 정보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쇼핑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그 목록에 있는 것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장바구니에 담기를 한 후 하루나 이틀 뒤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만드는 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이 불안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건강식품과 민간요법 시장입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인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주기적인 건강검진 대신 비싼 건강식품 하나에 의존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0대 어르신이 동네 약국에서 면역력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한 달에 20만 원씩 구매했습니다. 지인이 이거 먹고 나아졌다는 말을 듣고 시작한 것인데 6개월간 120만 원을 지출했지만 체감되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그 건강식품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꾸준한 걷기 운동과 식단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방문한 건강식품 설명회에서 암 예방에 효과적 이라는 제품을 500만 원에 구매한 경우입니다. 의사도 아닌 판매원의 말만 믿고 목돈을 지출한 것이죠. 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었고 실제 의학적 효능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약이나 보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한약을 지어 먹는데 한 첩에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았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막연한 불안감에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고액의 한약을 구매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금연과 절주가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지만 효과는 어떤 고가의 건강식품보다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를 받으세요. 병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비용이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습니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영양제나 약을 복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누가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구매하지 마세요. 같은 증상이어도 사람마다 원인과 필요한 치료가 다릅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정말 필요한 건강식품이라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길거리 판매, 방문 판매, 설명회 판매는 가격도 비싸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약으로 암이 낫는다, 당뇨가 완치된다는 식의 과장 광고는 불법입니다. 투자와 재테크의 달콤한 유혹도 조심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에 월 10% 수익, 부동산 투자로 노후 준비 완벽하게, 가상화폐로 단기간에 목돈 마련,
은퇴 후 현역 시절보다 줄어든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혹은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금융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뛰어들면 원금을 모두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이 지인의 소개로 사모펀드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을 날린 사례가 있습니다. 원금 보장, 월 5% 수익이라는 말을 믿었지만 그 회사는 실제로는 다단계 방식의 불법 사기였습니다.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잃고 나니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코인 투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종목은 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큰 돈을 투자했다가 급락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생활비까지 투자에 쏟아붓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개발 예정이라 집값이 오른다는 말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가 개발이 무산되거나 지연되어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팔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노후 자금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그만큼 고위험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원금 보장에 고수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투자 상품이 있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일부만,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금액만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2억이라면 1억 5천만 원은 안전한 예금이나 국채에 보관하고 나머지 5천만 원 중 일부만 투자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의 무료 재무상담을 받아보세요. 지인의 소개나 전화 권유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투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녀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알아두세요.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고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며 계약서가 복잡하거나 모호하고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하는 건 자녀 사업 지원과 보증의 위험입니다. 아버지, 가게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엄마, 친구가 사업하는데 보증만 서주면 돼요. 절대 문제 없어요.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 자녀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증을 서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업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실패할 수 있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부모가 떠안게 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어르신이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했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은 사례가 있습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고 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70대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혜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첫째, 월별 예산 세우기. 매달 들어오는 수입, 연금, 이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정 지출,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등과 변동 지출,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구분하여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산이 예상치 못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상금 준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예금으로 준비해 두세요. 이 돈은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사용했다면 다시 채워 놓아야 합니다. 셋째, 가계부 작성. 매일 지출을 기록하면 어디에 돈을 쓰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거나 수첩에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출 내역을 검토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관리에 투자.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로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갑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 검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입니다. 다섯째, 사회활동 유지. 경로당,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취미 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건강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무료함을 쇼핑으로 해소하려는 유혹도 줄어듭니다. 여섯째,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 자녀들과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과시하거나 숨기지 말고 현실적인 능력 범위 내에서 도울 수 있는 것과 어려운 것을 명확히 하세요. 이런 소통이 나중에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을 아낀다는 것은 인색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존엄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더 벌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진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충동적인 소비, 체면을 위한 과소비,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위험한 투자. 이런 것들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노후를 위협합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소비, 건강한 생활 습관, 안전한 자산 관리는 당장은 재미없어 보여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모은 자산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체면을 지키고 싶은 마음, 건강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지출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과 그저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지혜로운 소비로 품위 있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